네, 이어서 중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소식은 현대증권의 김경환 연구원으로부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이슈들 참 많습니다. 앞서서 코너에서도 짚어본 중국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위안화 환율의 하락 문제까지 이러한 사항들 어떤 점들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부동산하고 환율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근에 그 중국의 3, 4선 도시는 물론이고 1, 2선 대형 도시의 신규 주택 분양가가 대폭 인하되고 있다는 소식이 지면에 많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사들이 도산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식도 좀 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화요일 날 발표된 통계국의 2월 그 70개 도시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 연말과 전월비 가격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가격 하락 도시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다운사이클로 진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중국의 판매 데이터나 토지 거래 같은 지표는 이미 작년 11월 달에 정점을 통과를 했고요. 건설 경기 역시도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그 선행 지표 하락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가격 1, 2선 도시하고 3, 4선 지역의 그 공통적으로 재고 매물 증가가 늘어난 걸 감안을 해서 봤을 때 상반기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 감소나 가격 하락은 일부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난이나 도산 그리고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상반기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그 민간 부분의 부동산 관련 회사채라든지 신탁 상품의 디폴트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분기 부동산 건설 경기나 투자 심리는 지속적으로 좀 악화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지준율 인하 같은 그 제도권을 대상으로 한 금융 통화 완화 카드를 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 시스템 리스크 전반적인 그 확산을 좀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2분기에는 부동산 관련 노이즈가 일부 지역 혹은 일부 중소형 건설사에 좀 국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변동폭을 확대한 이후에 오히려 더 약세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외환자금 유입이 크게 축소가 되면서 중국의 내부 유동성 역시 다시금 타이트해질 여지가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중국 환율이나 단기 금리 지표를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환율 약세 그리고 금리 변동에 따라서 중국 증시 역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1분기 GDP가 확인이 되는 4월 중순 이후까지는 대대적인 통화 완화 신호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4월 중순까지는 조정 국면에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사항들 현대증권의 김경환 연구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